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랑 저희 카페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없다고 올려달라 하셔서 문제를 하나 정도 해서 예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문제 푸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방법에 따르며 평가 내역을 평가 조정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으로 할 건지, 뭐 후입선출법으로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신고된 내역으로 우리가 금액을 산출을 하고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조정 명세서가 되겠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이전까지의 변경은 변경된 걸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이에요. 여기는 12월 결산법인을 인 경우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된 게 인정이 되고, 이후에 변경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조정 계산은 회사 계상에 그 다음에 신고 방법, 그 다음에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손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문제 예제를 설명드릴 건 실제 기출문제의 88회에 있는 법인조정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평가증이 나왔어요. 평가증이 나와서 조정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그러면 이제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이거는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인 화면이고요. 잠시 후에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세팅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밑에 문제를 따로 해놨는데,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장부상의 평가액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일 경우, 후입선출법일 경우, 선입선출법일 경우 이렇게 금액들이 다 각각 적용이 되게 되는데, 21년 01월 2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신고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거 회계기간 기준이 2019년입니다. 2019년 9월 10일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그랬으니까 제품에 대한 제품가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으니까 선입선출법이 맞게 신고가 된 거죠. 그런데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신고 방법과 평가 방법이 같아야 하는데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제공품은 변경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총평균법이 그대로 총평균법이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재료는 10월 20일에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어요. 변경 신고했는데 변경 신고한 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10월 20일은 변경 신고된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한 분이 인정이 되니까 신고 방법은 이미 이전에 신고했던 11년 1월 2일에 신고했던 총평균법이 신고 방법이 되겠고, 그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합 여부가 부가 되겠어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출문제의 전산세무 1급의 88회입니다. 88회 기출문제의 문제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2086,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를 여수기업이 아닌 모두전자로 법인 조정 문제 풀을 거니까 회사 변경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자, 법인 조정에 가셔서
우리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제품가는 9월 10일에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했으니까 신고일이 2019년 09월 10일입니다. 지금은 회계기간은 2019년이 맞고요. 그래서 이날 신고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고요. 대신에 우리가 선택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총평균법. 그러면 우리는 적부 여부가 부라고 나오죠. 그쵸? 틀렸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제공품은 총평균법이고 이전에 신고했던 이전에 2011년 01월 02일에 신고했던 총평균법이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 그러니까 적합 적부 여부의 여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10월 20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거치를 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01월 02일에 신고를 했고 그날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부 여부가 부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쓸 건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위까지는 일단 우리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얘를 창을 다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조금 작게. 화면에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예요. 줄여놓고 제가 여기에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풀이 과정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단가랑 그냥 그대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그대로. 첫 번째 제품, 그러면 제품 150번, 제품의 수량은 10개, 그리고 회사는 총평균법 단가를 썼으니까 장부상 단가 2,000원을 적용을 해주시면 2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우리 뭐였어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1,800원인 거죠. 그쵸? 그리고 무신고나 임의 변경. 그러니까 얘랑 얘가 틀리면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여기다 다시 한번 또 쓰시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000원이라는 조정액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적부 여부에 X 표시되어 있는 부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은 무조건 입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공품. 제공품의 수량은 20개. 그리고 회사 장부 단가는 1,500원. 신고도 세법상 신고가 1,500원. 둘이 서로 같지요. 둘이 적합한 거니까.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쓰시는 거 아니고 이걸로 그냥 입력이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는 수량 15개. 그리고 우리는 회사 계상은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1,200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아직. 그래서 총평균법에 해당하는 총평균법의 단가 1,000원을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을 의무적으로 적으라 그랬으니까 선입선출법 900원을 적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000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정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실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정등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정등록은 우리 어떻게 됐죠? 제품께 마이너스 2,000원, 원재료가 마이너스 3,000원.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평가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제품, 평가증, 2,000원, 유보발생. 그리고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F4 누르셔서 여기서 제품 평가증, 원재료 평가증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제품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게 신고 방법을 변경했는데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합. 그래서 부적합하면 선입선출법을 써넣어야 한다. 제공품은 동일함으로 적합. 원재료는 10월 20일 신고 방법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전 신고 내용이 신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가 되면 자동으로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의무가 종결하기보다는 유보 발생한 게 유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참고하셔서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